네,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아파트 박사 TV의 금교훈입니다. 한정입니다. 네, 인사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이 인트로가 우리가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 주제를 잡았죠, 그렇죠? 코로나 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층간 소음 문제, 예, 그렇죠?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층간 소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사도 되게 많아요. 작년부터 해서 KBS에서 생활 분쟁 층간 소음이 가장 많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광주 KBS에서 전국이잖아요. 아파트는 그렇죠. 전국구입니다. 우리 층간 소음이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 접수된 생활 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광주 마을 분쟁 해결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접수된 생활 분쟁은 층간 소음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누수 199건, 애완견 소음 156건, 층간 흡연도 문제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저희 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5살 딸아이. 음, 몇 살? 공감합니다. 몇 살이시죠? 전 8살, 네. 10살. 와, 그러시군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소리예요? 네, 네, 아직 MZ 세대. 네, 그래서 층간 흡연이 122건, 주차도 문제, 예, 주차 문제 70건, 9건 등이 순이었다고 한다. 예. 한편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918건의 그 주민 갈등을 접수해 이 가운데 83.5%인 1,601건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라고 기자님께서 유철웅 기자님이시네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취재하는 힘드셨겠어요. 여기 말씀 언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파트에 관심은 다 가지셔야 돼요. 전문가든 맞아요. 비전문가든 그렇죠. 입주민이든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층간 소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금교훈 강사님께서 네. 앞으로 이제 아파트 전문 강사가 되시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 네. 뭔가 준비해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아. 층간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층간 소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컴플레인을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집의 소음으로 괴로웠던 적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진짜 막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까지 고려를 했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그렇죠. 이게 개인이 노력을 해서 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그런 에티켓을 지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개인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있는 집들은 매트를 깔아요. 근데 그렇죠. 매트가 또 비싸요. 2만 원 얼마나 깔잖아요. 비싸죠? 보통 이런 거 깔면은 아무리 싼 거를 사도 제가 알기로는 다 1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집에 쫙 깐다고 하면은 그 돈이 또 그렇죠. 이게 만만치가 두께에 따라서 않고. 차이가 나는데 저희도 이제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가장 비싼 걸로 플렉스했습니다. 맞아요. 또 이제 아이 예, 키우다 배려를 그냥 아무래도 제가 입주자 예. 대표다 보니까 네. 그런 걸로다가 또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아파트 내에서의 어떤 그런 입지가 좁아질까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맞아요. 그럼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은 그 발망치 소리라고 하죠. 그거 줄이려고 이제 전문 슬리퍼 용어인가요? 발망치. 발망치 전문 용어. 발망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코미디언 분들은 이제 유행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네. 어떤 인지도를 평가하잖아요. 앞으로 네, 발망치가 발망치 유행되면은 그럼 이제 금교훈 강사님께서 전문 용어를 하나 만드신 네.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슬리퍼 신고 그런 노력은 솔직히 제가 아는 그 대부분의 집에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계속 이제 불만이 전화를 받고 그러면 밑에 사시는 분들도 솔직히 괴롭지만은 그 컴플레인을 받는 그 당사자도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쵸. 네, 예. 계속 아이들한테 막 한 소리 하게 되고. 맞습니다. 남의 일이 그쵸. 아니네요.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많은 분들이 진짜 공감을 하실 텐데 어떻게 그 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코로나니까 9시면 문이 다 닫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랑 다 모여서 집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쵸. 놀 때 술 한 잔 먹으니까 신나는 노래 한번 틀고 막 이렇게 사회적 되면, 거리두기 사이인의 어떤 그런 네 명은 지- 지키죠. 그쵸? 아, 예. 네. 강아지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친구가 강아지면 어떡해.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그래서 좀
일 끝나고 저도 그냥 집에서 잠을 잘 때는 시끄러우면 되게 예민하고 이런데 그렇죠. 제가 없지 않아 유발자니까 또 할 말이 없네. 맞아요. 네. 그래도 좀 자유인데 집에서. 그렇죠. 굉장히 그 우리 MZ 세대들을 대표하는 어떤 네. 캐릭터로서 예의가 바르고 사회의 어떤 그런 공헌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이런 폐를 끼치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런 거요. 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주변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좀 약간 친분이 있는 기자분이신데 이제 아이를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예, 그 출산을 저기 하셔가지고 이런 층간 소음이 걱정이 되니까 그 밑에 집에 미리 약간 선물 같은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에 딱 네. 걸어놓고 메시지 하나 이렇게 딱 네. 붙여놓고 저희 아이가 크고 있는데 많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아이 이름을 또 우리 또 이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 났는데 똑같은 데시벨이에요. 받아들이는 어떤 그렇죠. 입주민의 너그러움. 이웃 입장이 아휴, 우리 애도 뛰었는데 그 어린 시절을 굳이 끄집어내면서 네. 노부부셨는데 굉장히 민감하셨던 부문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술을 걸어놓고 하는 건 아니죠. 같이 취해봅시다 이러고. 같이 올라오세요. 같이. 이게 사실 이게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끼리 교류가 많다 네. 보니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타이트해. 맞아요. 막 데시벨로 막 측정을 막 해서 몇 넘었냐 안 넘었냐 막 이렇게 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네. 감정 싸움이 돼버리다 보면 근데 실제로 그 감정 싸움이 되면 그만큼 심리적인 피해가 온다 그래요. 우리 심리 쪽에서 이제 뭐 정신의학과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사실은 그 집에서 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아래에서 아이들이 네. 바깥에서 뛰노는 소리도 윗집에서 그랬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언론 기사들 같은 걸 살펴보면 과거에 또 최근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막 주민들끼리 진짜 무서운 실제로 이제 막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 뭐 살인도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엄청 무서운 우리 주변의 생활 속 또 위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의 역할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좀 이런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네. 지금도 공론화 많이 되어 있지만 네. 조금 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파트의 어떤 입주자 대표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공동체 활성을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심리적인 공간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줄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또 뭐 지자체나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또 어떤 도움을 또 줄 수 있을지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나가야 돼. 되게 무거워졌네요 지금 상황이. 우리 방송 같지 않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끊어주세요. 네, 그분들 역할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마침 네. 요즘 저희 아파트에서 네. 그 아파트 관리 규정을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네. 그 동의를 이제 그 아. 그 전자 투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세대씩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젯밤에 네. 드르륵 한번 봤죠. 아 층간소음, 드르륵 봐야 돼요. 드르륵 봐야 되는 거구나. 맞죠. 봤는데 드르륵도 유행어 드르륵 이것도 유행어 전문용어인가요? 도전인가요? 드르륵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봤는데 이제 네. 그 55조에 네. 전문적으로 55조에 이제 음. 층간소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 규약 이거죠. 네, 그쵸. 아파트 관리. 보통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고 아파트마다 이제 네. 약간 사적 자치권을 부여한 네. 공동주택 관리법 아래 정확히는 관리 규약이 모르지만 있어요. 이제 경기 이렇게 음. 경기도 아 그럼 그렇게 경기도 하고 예, 이렇게 예, 55조 관리 규약. 이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성하라고 권유도 많이 하죠. 권유가 많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정희 씨나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반응이잖아요, 사실. 이제는 일반인은 네.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니죠. 아파트 전문가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저도요. 들어오셨어요. 얼마 전까지. 네. 아직까지라는 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아직까지 이제, 이제까지라는 게 유망주. 이제 네. 유망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어떤 네.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하고 힘을 갖고 어떤 바꿔야 되는 규제나 이런 부분에까지 얘기가 된다면 너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거를 해결하라는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해결 방안을 그쵸. 찾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참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음. 우리가 이제 그때 처음 저희가 아파트 박사 TV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냐를 물어봤어요. 저 관심이 있어야지 위원회도 그쵸? 구성이 되니까. 있었고 없었고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있을 네.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도 관심이 있는 것과 그것이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네. 다른 거예요. 알고만 있느냐,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층간소음이 문제니까 좋은 일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런다고 과연 얼마나 참여를 할까? 제도는 만들 수 있지만 현장의 온도를 좀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게 커요. 예. 그러네요. 네.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직장을 왜 다니시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왔네요, 답이. 다 하시려. 다 하시려는데 좋습니다. 예. 하시려요?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진로 직업이나 취업 교육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이제 취업 교육이나 이제 직업 교육 같은 걸 하면서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돈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만 벌려고 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도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돈만 있으면 그러면은 다 견딜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최근에 사실은 근데 필요 조건이지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렇죠? 직장을 다녀오시지만 네. 뭔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직업의 정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만 세상에서 직업으로 인정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직업의 의미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를 받아요? 돈. 그렇죠. 경제적인 생활이 네. 또 중요하잖아요. 최소한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아파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너무 헌신과 봉사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보상도 잘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층간소음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봉사하세요 하면 돼요? 아니면 이 복잡한 문제를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네. 도전을 했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돈을 보상. 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우선. 됩니다.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부가 뒷받침되고 뭐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좀 그냥 봉사나 어떤 그런 거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인식이 많이 안 좋게 돼 있어요.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부정이라든지 실제로 가봤더니 뭐 그럴 만한 것도 많지도 않아요. 왜냐? 잘 모르니까 뭘 좀 잘 알아야지 부정도 저지르는데 안 모르세요? 다들 회장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한 2년 동안 있으면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관리소. 경비실 아저씨. 그쵸. 소장님한테 네, 물어보는데 관리소장님. 네.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보를 얻을 사람은 관리소장이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주택관리사. 네. 근데 이분들이 주택관리사지만 전문가지만 윤리적이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권한이 되게 많아요. 견제를 하려면 견제하는 쪽이 누구예요? 입주민. 입주민, 입주자 대표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분들을 견제해야 되는지 잘 몰라. 견제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좋은 일들은 자기한테 좋게끔 다 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쉬운 구조다. 정보의 비대시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정보를 누구한테 우린 주자는 거예요.
입주자들한테 입주자 대표들한테 줘서 균형을 좀 맞춰보자라는 거고. 근데 이분들도 또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 우리도 또 그런 입장에 처하잖아요. 많은 다수가 잘 거기 용역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 잘 지냈지만 일부가 잘못을 해서 네. 비판을 받는 거가 당연히 받아들였잖아요. 또 개선도 해나가겠지만 저희가 반대로 그런 전문가 집단 그렇죠? 네. 그런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주택관리사 그런 분들도 이런 비판을 받으실 건 받으시고 개선할 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아무도 이거를 나설 수가 없어 하니 누가 나섰다? 우리가 이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나섰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로 잘 뭉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층간 소음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입주민들의 어떤 화기애애하고 동독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걸 굉장히 방해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뭐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육아도 힘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예민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트로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네. 일단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층간 소음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와요. 대처하는 방법. 여기 데일리 팝이라는 언론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올해 1월 8일 날 실내 문제 최근에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자취방에서 조용하게 쉬고 싶은데 위층에서 쿵쿵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서 힘들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1번이 뭔지 아세요? 아저씨에게 부탁해. 관리인 아저씨한테 부탁한다. 잘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인터폰으로 네. 해서 뭐 저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소음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성으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2번은 뭐라고 돼 있나요? 아파트 공지사항의 편지 건의사항 써놓기. 공지사항. 제가 봤을 때 공지사항 잘 똑같은 얘기 같아요. 좀 더 늦겠죠. 네,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좀 늦겠죠. 세 번째 층간소음. 청담밖에 오 이거 좋은 거 어, 신설된 이웃 사이 센터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진행하면 40에서 60만 원 정도 드는 소음 측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내부의 사정을 잘 알기 힘들고 또 층간소음을 겪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되면 이미 이 정도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되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과연 어떤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한가요? 네, 궁금하죠. 네, 이제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차마 여기서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음번 우리 네. 아파트 박사 TV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층간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박사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아파트 박사 TV가 대한민국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생활하시는 우리 입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박사 TV 장성철이었습니다. 금기훈이었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자, 아파트 박사! 박사! 네.